주변이 온통 오징어일 때 오징어를 사귀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 떠나야 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나오빠의 연애운수 최철교주입니다. 고향여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때로 조금 순화를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서라도 사귀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를 어떻게든 찾고 기다림을 가져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공원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원이라 굉장히 맑은 공기와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일 줄 알았는데 뒤에는 금연딱지와 밖에는 공사 소리가 들리네요. 네, 뭐 괜찮아요. 저희의 배곡 같은 좋은 소리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주변에 오징어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의 그런 한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상 듣고 있죠. 아, 주변 사람들의? 네. 주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변에 사귈 사람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모쏠에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모쏠도 아니고 인기가 많지도 않아요. 네. 아, 그냥 보통 사람들? 정말? 아, 물론 인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요? 느꼈었고요? 노코멘트 네. 하겠고요? 네, 아,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네, 네, 말려들 뻔했어. 네, 알겠습니다. 또 보호해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통 주변에 사귈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걸 기대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근데 보통 이쁜 사람, 뭐 더 괜찮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으로 봤을 때 A, B, C 그룹이 있다고 해서 내가 B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는 A 그룹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A, B, C가 분포가 전체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다 고만고만해 보이니까 다 거기서 특별한 매력을 찾기가 힘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괜찮으면 이미 사귀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솔로인 이유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주변에 이제 이성 친구로 남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성적 매력이 좀 약해. 그래서 친구로 남는 거야. 괜찮았으면 들이대다가 까였거나 사귀었거나.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들로 많아지고, 또 걔네 친구들 만나봤자 고만고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풀은 커지고, 하면서 아씨 뭐 점점 겪은 거 하시네요. 사귀다 헤어졌을 때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연애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난잡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는 게 정말 힘들죠. 형사고발 안 당하면 그러니까 다행히. 무슨 만나한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발목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빛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요. 빛이라도, 발목이 무거워도 빛이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그쵸.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징어로만 느껴질 때, 그럼 오징어를 사귀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떠나서. 수장님은 어떤 쪽이에요? 저는 그냥 사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 정 없으면. 근데 저는 제 대학교 때나 이런 데 전략을 생각해보면, 뭐 주변의 사람들 오징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성적 매력을 못 느낄 때는 이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이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집요하게 거미줄을 쳐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결국은 찾았었는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매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정말 뭐 오랜 친구라던가 너무너무 매력이 없으면 안 만나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좀 교감이 되면 저는 사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찾을 것 같아요. 내 구역에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로 나가서. 그렇죠. 굳이 섣불리 고를 필요는 없을 텐데, 여기서도 그러면 결국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 나이가 들어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골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어쨌건 확률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기회가 없다 이 말은 전혀 아니고 확률이에요.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확률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얘네가 왜 오징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더 많이 만나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런 상태면 굳이 밖에서 고르나 여기서 고르나 큰 갭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레벨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 언제쯤 깨닫나요? 저는 33 정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죠. 벌써 지금 그렇죠. 가까스로 한 자리에 쓴데 그건 뭐 근 10년 전에 이제 깨달았죠.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으니까 확률의 문제라는 건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게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당장 확률은 높잖아요. 왜냐면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근데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는 여기에 솔로가 없다는 얘기죠. 밖에? 밖으로 나갔을 때.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만약 이게 남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은 특히 더 갭이 커지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왜냐면 여성분들이 25세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35 혹은 45세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정말 다른 환경이 돼요. 왜냐면 당장 35, 45이면 그 다른 외부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딱 바라보면 반이 유부남이야.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갔다 오셨거나.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또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오징어라는 거를 저는 이 사람이 별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결격 사유가 있다. 그건 오징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이 싫다. 그럼 담배를 피면 결격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뭐 흡연 동아리야 완전히 막 가까이 있으면 다 담배 냄새가 나. 그러면 밖을 보는 게 맞는데 내가 그런 결격 사유가 담배인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내 결격 사유가 없어. 그러면 좀 얘기도 해보고 좀 더 친분은 이미 있더라도 좀 이성으로서도 좀 한번 시도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내가 꽂히는 이성을 찾지 말고 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이성을 좀 찾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 조언인데 그거는 어쨌건 선택입니다. 결국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거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근데 이제 고양이님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가도 어차피 뭐. 전 아직 젊잖아요. 그래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니에요. 깨닫는 그 순간이. 네, 깨닫는 그 순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깨닫는 그 순간이. 뭐 대충 말한 나이긴 해요. 근데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요. 한참 남았죠. 눈 한 지그시 감고 떠야 돼요. 그러면은 그치. 네, 지그시 감고 뜨면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불기한다고요? 본인도 불가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아까 우리가 막 연애에서 뭐가 중요한가 막 얘기하다가 나이도 중요한 것 같아라고 막 그걸 깨달았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할게요. 요새 슬슬 깨닫는다고요? 가슴이 아파. 정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를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쪽을 만나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화두란 말이죠. 저는 바뀌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누가 날 좋다 해도.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좀 연애를 좀 하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희소가치의 문제가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소중함. 그렇죠. 소중함이 사라진 이들의 소중함. 그렇죠. 다이어가 널려있으면 다이아가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널렸으니까 그때는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이 아파.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과거에는 99명이 나를 좋아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50명이 나를 좋아하니까 왜 그렇긴 한데 입 밖으로 그렇다고 말하긴 좀 부끄러워요. 노코멘트는 뭐예요? 고개는 끄덕거려놓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여러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고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고 객관적으로 내가 경쟁력도 없으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누구나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거기서 살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겠지만 내 현실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현실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니까 뭐 바꿔 말하면 뭐 현실이 안 좋아라 뭐 그러네. 현실을 파악해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내면을 보라. 내면을 보라일 수도 있고 내면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내면이 나쁘면 안 되지. 내면 마음이 나쁘면 안 되지. 나를 좋아해주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마음을 보라. 나를 좋아해주는 마음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짜증도 너무 내고 그건 아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거. 그건 안 돼요? 성격을 보라.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령 같은 그 특정 사람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근데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은 뭐 없진 않겠죠. 우리가 뭐 양자역학했다면 여기를 내가 언젠가 벽을 통과할 날도 있을지도 몰라. 뭐 수많은 확률, 아주 적은 확률로. 근데 그것보단 더 크긴 확률이겠지만 확률이 없진 않겠죠. 근데 과연 그 확률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기다릴 거냐. 근데 뭐 본인이 뭐 직코나 아니면 무언가를 가진 연인이라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아예 만날 기회도 없는 사람이면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프랑스 무슨 미인 대회 출신의 여성을 한테 꽂혀가지고 정말 가가지고 매달려서 결혼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게 있어요. 그것 정말 낮은 확률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근데 과연 그런 일에 내가 매달릴 건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높은 확률로 내 주변에서 찾아서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건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둘 다 본인이 치르는 대가일 거예요. 내가 100만 원으로 복권을 100만 원어치를 살 거냐? 아니면 그 100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러니까 나 자기 개발, 뭐 영어를 배운다든가 그걸로 운동을 한다든가 PT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100만 원으로 좋은 사람한테 밥을 계속 사준다거나 셋 중에 뭐가 더 좋을지 몰라요. 근데 로또를 100만 원어치 사는 건 확률이 정말 낮겠죠. 그쵸. 아마 높은 확률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내려갈 거예요. 로또의 기대 값으로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박은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조언을 일단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에게서 가장 행복을 찾을 확률이 높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현실을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객관화시킨 다음에 확률이 가장 높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잖아요. 객관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를 개인적으로 봐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낮지만 나는 그것밖에 행복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땐 확률이 낮은 싸움을 해야지 뭐. 그쵸. 결국 본인이 행복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값을 곱해보면 확률이 0.01이고 행복값치가 높다고 해도 확률이 낮으면 기대값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도 내가 1억 당첨금이라고 해도 확률이, 그러니까 당첨금이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50% 확률로 당첨금이야. 그러면은 5,000원이잖아요. 기대값이 50% 0.5로 곱했으니까. 근데 1억짜리야. 근데 확률이 1%야. 그러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 0.01%야. 그럼 더 낮아져요. 막 1억 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러면 1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값은. 근데 누군가는 1억을 벌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기대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대값이 점점점 낮아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과거에도 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었다면 그 방법을 고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확률은 기대값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 정말 기대값이 너무너무 낮은 싸움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거 기대값으로 푸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띠 하시네요. 그럼요. 졸린 줄 알았네. 굉장히 비난받은 느낌이에요. 정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받으면 이제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되는데.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주변에 오징어가 있을 때. 네네. 제가
저를 좋아해준 사람을 더 이렇게 원하게 된 거는 제일 큰 게 남을 좋아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봤으니까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그럼으로써 나를 이렇게 좋다고 표현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용기에 큰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대시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친절함을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가서 풍덩하면 거기가 어장입니다. 어장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냥 무조건 친절한 사람한테 가서 헤헤거리면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고, 이제 좀 만나면서 교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친절하고 막 밝고 이런 사람을 만나라 그런 뜻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고양이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표현하는 거, 고백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뭔가 어떤 스타일을 떠나서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그거에서도 좀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해주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 같아요. 굉장히 현명해지셨네요.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남자들을 까고 그랬던 것에 대한 약간 이제 없어서 주마등이 없어서. 생긴 거잖아요. 주마등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지. 그래 걔가 나한테 힘들었지. 그때 잡아놓을 그래, 거야. 그래 내가 걔한테 마음에 한을 줬구나. 그때 집에 와서 참 니깐 놈이라면서 내가 비웃었으면서 잠들었었는데 내가 참 못할 짓 했구나. 너도 참 네 어머니한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텐데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뭘 그쳐야 그런 분이면 다 알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 팬들이 또 들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마쳐볼까요?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